꼭 큰 불행만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누구나 웃으며 넘길 만한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복을 깎아먹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겁니다. 예수님 넘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식의 성공을 여기저기서 자꾸 꺼내는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들어갔다더라, 우리 딸이 요즘 연봉이 얼마나더라,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당신은 아기가 없을 겁니다. 그저 기뻐서 자랑스러워서 오래 참고 견딘 세월이 떠올라서 그 말을 한 번쯤은 꺼내고 싶은 마음이죠. 나도 압니다. 내가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순 이후 이 말은 젊을 때의 말과 무게가 달라요. 젊은 날의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늙은 날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당신의 말년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이상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잔치집이든 누군가는 꼭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엔 다들 웃고 고개를 끄덕이지요. 아이고, 잘 키우셨네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웃음이 끝까지 따뜻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말 못할 표정이 남아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자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사람, 자식과 멀어진 사람도 있겠지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상처 위를 슬쩍 지나갈 때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건 다툼도 아니고 욕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에 작은 차가움이 생기고 그 차가움이 관계를 조용히 닫아버려요.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거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물론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이 멀어지는 겁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무난 인사가 줄어들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도 공기가 딱딱해지는 것.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오늘 같은 말에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처럼 쌓여서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순 이후에는 말이 곧 기운이 됩니다. 젊었을 땐 기운이 넘치니 말이 거칠어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운이 말에 새어나갑니다. 특히 자식의 성공을 자꾸 꺼내는 말에는 두 가지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 기운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의 기운입니다. 비교의 기운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고 너희 집은 저렇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줄을 그어버려요. 교만의 기운은 더 무섭습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남보다 위에 서고 싶다라는 조용한 욕심입니다. 당신이 그 욕심이 없다고 말해도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말을 정확히 듣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혀끝을 더 빨리 기억합니다. 나는 어떤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어딜 가든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 승진을 했다, 큰 차를 샀다, 아이 교육을 잘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복이 많으시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사람 곁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도 조용히 자리가 비었고 잔치에도 초대가 줄었습니다. 그는 서운해하며 말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색해졌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색해진 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반대로 동네에 늘 조용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봐도 그저 먹고 사는 거지 뭐 하고 웃었습니다. 대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픈 사람에게 국 한 그릇 건네고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팠을 때 이상하게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복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겁니다. 크게 외쳐서 모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아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이 잘 되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건 분명 기쁜 일이고 축복이지요. 다만 그 축복을 입에 올리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복은 조용히 품을 때 길어지고 자꾸 꺼내 흔들 때 얇아집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서 당신의 말은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말년이 됩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꾸 말하는 순간 당신은 모르게 남의 마음에 그늘을 만들고 당신 모르게 당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간 기운이 어느 날 당신이 기대는 자리에서 모자라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 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 이후에는 자식의 성공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그것이 당신의 복을 깎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해야 당신의 말년이 따뜻해지는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늙은 날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계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자식 잘된 이야기 좀 하면 어때서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시기이고 문제는 그 말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넘어서 하는 말은 젊을 때의 말과 다르게 세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함께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50살의 입에서 나올 때와 70살의 입에서 나올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 깊이가 다릅니다. 나는 이 차이를 아주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예순 이후에 자식의 성공을 자꾸 말하면 그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비교를 낳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가장 조용히 아프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대놓고 무시하면 화라도 나지요. 하지만 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속에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혼자 상처를 입은 겁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픈 얼굴을 숨기거든요. 특히 어른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상처가 쌓이면은 관계는 조금씩 식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이유를 모른 채 요즘 사람들 정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 바로 그 자식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이 말이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뭐 교만까지야 나도 압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통해 우쭐해지려는 마음보다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밤잠 줄여가며 키운 기억, 참고 견딘 세월,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성공으로 위로받고 싶은 거지요. 그 마음 나 역시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을 보지 않고 말을 봅니다. 자식의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말은 당신의 의도를 벗어나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는 나는 잘 키웠다, 나는 성공했다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만은 꼭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반복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나올 때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교만이 스며든 말은 복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낮은 대로 흐른다고요. 스스로를 높이는 말이 많아질수록 복은 발걸음을 늦춥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꾸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식의 삶을 말의 자리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끌어옵니다. 부러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때로는 좋지 않은 말도 따라옵니다. 부모는 그걸 모른 채 잘 되었다는 말만 반복하지만 자식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비가 있고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흔들림을 견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만든 말의 그림자 아래서 자식은 자기 삶을 숨쉬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말은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실패나 고민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왜 속을 안 털어놓을까? 하지만 그 거리 역시 말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어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하늘에 맡기고 입에는 담지 마라.
그땐 그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길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에 가깝습니다. 밖에서는 입을 다물고 안에서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교만은 복을 얇게 만들며 말로 드러난 자식의 삶은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숨을 막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큰 불행만 조심하지 작은 말의 습관은 쉽게 넘기니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말의 습관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노년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그리고 왜 늙을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지만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그 감정들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들이 예순을 넘기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도 같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예전에는 웃어넘기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밤에 누우면 계속 생각나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 아무도 묻지 않는 안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사람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 마음이 자식 이야기로 흘러가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늙어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무심코 꺼낸 말이 우리 애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잠깐 위로받을지 몰라도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의 삶을 들여다볼 여유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비교해도 다시 뛰어오를 힘이 있지만 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를 들으며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말을 삼킵니다. 나는 이제 늦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 말은 당신을 향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말에서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결과 남는 건 고요하지만 차가운 노년입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박수도 치고 웃어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일어나고 전화를 받는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 건 그 이야기 말고는 꺼낼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드니까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서운함보다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그분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큰 성취보다 작은 배려에서 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비교하지 않는 태도, 듣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침묵,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사람은 비로소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자식의 성공 이야기는 의도와 다르게 그 편안함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돌아본 끝에 남는 게 허무라면 그 자리는 다시 찾고 싶지 않아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밖에서 자식의 성공을 말로 만들수록 자식은 그 말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잘 나가야 한다는 기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부담,
그래서 자식은 점점 속 이야기를 숨깁니다. 부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다시 그걸 말로 만들까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침묵은 존중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늘 괜찮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마음은 멀어집니다. 예순이 넘어서 사람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후회도 다 한 번씩은 겪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말년의 얼굴을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으며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지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큽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숨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오늘 하루 몸은 어땠는지, 마음은 어디서 무거워졌는지, 누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 사람은 늙어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당신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전부로 붙잡을수록 당신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도 어떻게 품위 있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버리고 어떤 말을 삼켜야 하는지. 늙어서 더 단단해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동안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지금부터의 말은 조금 내려놓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순이 넘어서의 삶은 더 얻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입니다. 말을 덜고 기대를 덜고 비교를 덜수록 마음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자식의 성공을 말하지 말라는 것도 자식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말을 안으로 거두라는 뜻입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의 습관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땐 아예 입을 다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디에 다닌다, 얼마를 번다, 무엇을 가졌다, 대신에 요즘은 건강히 잘 지낸다 정도로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식 이야기를 짧게 하고 바로 상대의 안부를 묻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선생님은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식의 성공을 말하는 순간 대화는 닫히지만 상대의 삶을 묻는 순간 관계는 다시 열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속에 쌓아온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집안의 물건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자랑, 억울함,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순이 넘어서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증명하려 들면 삶은 계속 피곤해집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그냥 나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말, 요즘 애들은 이래야 해 같은 말, 그리고 내가 그래서 잘 키웠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대신에 써야 할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다들 사정이 있겠지요. 나도 요즘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말은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남습니다.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말을 듣는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잘 되면 뭐해요? 본인은 별로인데 그 말이 가슴을 찌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늙어서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남기는 싸움입니다. 웃으며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무사한 게 제일 좋아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순간
상대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과의 거리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말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잘 될 때도 흔들릴 때도 말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전화할 때도 묻는 말은 단순해야 합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몸은 괜찮니?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충고는 줄이고 걱정도 줄이고 대신 믿음을 남겨두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자식의 성취도 아닙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은 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오르셨습니다. 대신 깊어지십시오. 깊어진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깊어진 사람은 말이 적고 눈이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살아온 끝에 맞이하는 노년의 모습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길게 말했지만 남는 뜻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넘은 삶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세월 자체가 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자식의 성공을 말로 붙잡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것은 자랑이기보다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늙어서 지켜야 할 것은 이름이나 체면이 아니라 기운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무언가를 말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아주 작은 말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식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안부를 묻는 것,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노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루를 말했고 날씨를 말했고 상대의 건강을 먼저 물었습니다. 말이 낮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남았습니다. 반대로 늘 자랑으로 자신을 세우려 했던 사람들은 말이 많아질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을 닮아갑니다. 자식의 성공은 바람과 같습니다. 부러울 때는 고맙지만 붙잡으려 하면은 사라집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관계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깊어지십시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비우십시오. 자랑 대신 안부를 묻는 그 한순간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말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르는 말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